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말인데요. 본인은 숙명이라고 했는데 업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 자신의 법꾸라지 행태가 자기 운명에 흙탕물을 일으킨 거 그거 아닌가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요? 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토라인에 4번째 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도 기록 아닌가 싶어요. 네. 안 찾아봤습니다만. 네. 네, 4번째로 이제 검찰에 소환됐는데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그리고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나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를 해서 이석수 감찰관의 뒷조사를 하고 우 전 수석 측에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이 4번째로 해서 지난 3번의 출석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떤 의혹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출두 요청에 소환 조사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수사는요. 그 우 전 수석의 처가 그리고 넥슨 사이에 부동산 특혜 매매가 있었다. 네네. 그리고 뭐 아들이 운전병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뤄졌고요. 네. 두 번째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으로 이제 개입했다. 이런 의혹 등으로 예.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 세 번째 수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네. 이제 기각이 됐었고요. 네. 이번 4번째 수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 기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틀리면은 안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기각 안 한다? 네, 한 표?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조심스러워.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50대 네. 50인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요번에 이제 그 소환 조사하는 목적, 그 네. 혐의가 이전에 3번보다 훨씬 더 뚜렷해요. 네. 훨씬 더 뚜렷하고 거기다가 사안의 어떤 악성이라고 하는 게 사찰을 그 지시하고 비선보고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했던 혐의보다는 상당히 사안이 중하고 또 한 가지는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을 시인을 했다. 네, 진술이 확보됐고요. 추명호 네. 전 국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모두 그 시인을 했다고 하는 점. 바로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전에 그 최윤수 전 2차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최윤수 전 2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앞날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오늘 아침 이 소식 듣고 또 혹시 놀라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잠도 안 자요, 잠도. 네. 75일 만에 이제 다시 도발을 한 건데요. 네. 새벽 시간대로 골랐고요. 네. 북한이 이제 바로 낮에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정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로 국가 핵무력이 완성이 됐다. 로켓 강국의 위협이 실현됐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사실은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네,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중에서 가장 진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국정원은 오늘 그 탄도미사일이 최대 고도 4,500km로 96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요. 역대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고도 곱하기 2인가 이러면 뭐 사거리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한마디 했죠. 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네. 우리가 다뤄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네. 북한에 대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주목돼야 되는 것은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전문가 한 분 연결을 해서 도움 말씀 듣도록 하죠. 한동대 김준형 교수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네. 자, 이 북미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두고 국내 언론이 뭐 별별 해석을 다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예, 뭐 영어로 하자면 we'll take care of인데요. 예. 그러니까 처리할 것이다는 뜻이지 여기에 we라는 말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우리 계획 안에 있다, 예상했다, 처리할 수 있다, 기조는 뭐 안 바뀐다, 네. 뭐 이런 거죠. 네. 지금 국내 네. 국내 언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해석되고 있는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까지는 중국에게 이 북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중국의 그러니까 속칭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강경 조치가 따라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오반 것 같고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큰 전략을 가지고 출범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또 코리아 패스크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충분히 내가 감안하고 있는 플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압박의 제재 단계를 높이는 것이지 여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중국한테 안 맡기고 우리 걸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게임 체인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번역을 하자면 뭐 예상했던 일이고 다 준비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된다는 말.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의 또 다른 발언, 그러니까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이 발언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북한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굽히지 않는다. 지금 기싸움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뭐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없다. 내가 굴복하는 건 없다. 기죽을 일은 없다.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지금 그 이 대북 그 미국 정책에 있어서 뭐 큰 변화 이런 것들은 미리 그 앞서 나가면서 이렇게 예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뭐 충분히 예상됐고 우리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도 대처를 잘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제재 시스템을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안보리가 열리고 또 조금씩 이제 증가시키는 제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문제는 틸러슨과 함께 이쪽에 이제 대화파들이 이제 75일이나 했으면 대화의 조건이 어느 정도 마련된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이게 또 쏘기 때문에 소위 대화파들의 목소리가 좀 작아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이른바 강경파와 대우파 간의 밀고 당기가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대화파는 소위 말하는 이제 60일 법칙이라는 게 미 국무부 낸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60일간 도발을 하지 않으면 기초적인 대화의 준비는 한 것으로 본다고 북한에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사실상 지난번에 그 UN 트럼프 쓸어버리겠다는 연설 문제 삼아서 거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기 페이스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가져가는 거니까 숭타오가 갔을 때도 안 만난 거고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기싸움의 차원도 있지만 북한은 자기 프로그램대로 지금 가고 있는 측면. 태길 부분에서는 뭔가 기싸움이 있지만요. 이 자체가 안 하던 걸 갑자기 뭐 하게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그 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 북미 간의 이 물밑 접촉은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뭐 추정을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 지나서부터 요구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번에는 거절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아, 미국에서 대화 타진을 했는데 북한이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국무부 중심으로 대화파들은 했는데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아시겠지만 틸러슨이 몇 가지 접촉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헛수고하지 말라. 오히려 시간 낭비라고 얘기한 측면도 있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북한이 어느 타이밍에 어떤 조건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완성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완성이라는 거는 매우 애매합니다. 완성은 사실상 없는 거죠. 누가 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90%냐 100%냐는 그걸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한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게 완성이라고 얘기하면 완성이라는 최악의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해야겠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이 이번하고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내년 초나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완성했다.
이제 대화하자. 예. 라는 쪽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미국이 여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북한은 이제 한국을 두고 갑질할 수 있죠. 핵갑질을 하고 또 분위기를 계속 또 그래서 평창이 예. 저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또 잘못하면 이것을 대화 쪽으로 잘 이끌어가지 못하고 북미가 또 긴장 고조를 시키면 예. 네, 또 위기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평창이 열리기 직전에 또 한 번의 미사일 발사 시나리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미사일 발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보는데요. 예. 오늘 이거 완성했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어쩔래? 예. 이제 나올 거냐? 북한은 이제 적대시 정책을 자기들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네. 유리한 조건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이 대화로 들어가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또 기싸움에서 지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 트럼프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자칫 바뀐 것은 없다. 예. 그러니까 게임 천재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게임 체인저는 우리가 제재를 풀고 대화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화로 네. 끌어내느냐가 앞으로 몇 달 남은 이 평생까지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은 오늘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핵 무력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 하더라도 네. 대화의 의제 그다음에 그 반대 국부라고 하는 것은 동결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럼 폐기 이야기에 대한 대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멀리를 보면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 채로 지금 미국하고 군축하겠다는 거니까요. 군축? 받아들일 수가 예. 없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출구를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안 되는 거죠. 이 대화를 시작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일단 대화 모드로 들어가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의 비핵화를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입구에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출구를 얘기하면서 입구에 못 들어가면 예. 그거는 좀 우리한테는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입구가 뭘까요, 교수님? 근데 입구가 이제 도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하고, 그 다음 우리는 평화로 만드는 거 북한이 참여하고, 예.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년에 이제 군사훈련. 저는 북한하고 뭐 freeze for freeze라고 얘기하는 쌍준단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그러면 그게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평창의 올림픽을 위해서 수년하는 그러니까 평화를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니까 예. 그게 북한을 넣을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이군요. 그러면 네네네. 예. 네네.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4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병우 전 민정수석의 말인데요. 본인은 숙명이라고 했는데 업보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 자신의 벅꾸라지 행태가 자기 운명에 흙탕물을 일으킨 거 그거 아닌가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국가 핵 무력이 완성이 됐다. 로켓 강국의 위협이 실현됐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사실은 그 이전보다는 상당히 진전이 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서요. 네, 오늘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중에서 가장 진전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국정원은 오늘 그 탄도미사일이 최대 고도 4,500km로 96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미국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도요. 역대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서 가장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고도 곱하기 2인가 이러면 뭐 사거리가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한마디 했죠. 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네. 우리가 다뤄야 할 사항이다.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네. 북한에 대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주목돼야 되는 것은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트럼프 행정부가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게 좀 초미의 요구를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그 했던 혐의보다는 상당히 사안이 중하고
또 한 가지는 관련자들이 이미 검찰에 진술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을 시인을 했다. 네, 진술이 확보됐고요. 추명호 전 국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모두 그 시인을 했다고 하는 점. 바로 이것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조금 전에 그 최윤수 전 2차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최윤수 전 2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앞날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오늘 아침 이 소식 듣고 또 혹시 놀라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쯤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잠도 안 자요, 잠도. 네. 75일 만에 이제 다시 도발을 한 건데요. 네. 새벽 시간대로 골랐고요. 네. 북한이 이제 바로 낮에 조선중앙방송을 통해서 정부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미사일 발사로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요. 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포토라인은 4번째 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도 기록 아닌가 싶어요. 네. 안 찾아봤습니다만. 네. 네, 4번째로 이제 검찰에 소환됐는데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그리고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나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서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를 해서 이석수 감찰관의 뒷조사를 하고 우 전 수석 측에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이 4번째로 해서 지난 3번의 출석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네. 어떤 의혹 때문에 그러니까 그 출두 요청에 소환 조사를 한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수사는요. 그 우 전 수석의 처가 그리고 넥슨사의 부동산 특혜 매매가 있었다. 네네. 그리고 뭐 아들이 운전병으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이뤄졌고요. 네. 두 번째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으로 이제 개입했다. 이런 의혹 등으로 예. 수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두 번째, 세 번째 수사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네. 이제 기각이 됐었고요. 네. 이번 네 번째 수사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제 법원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양 기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틀리면은 안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이번에는 기각 안 한다? 네, 한 표?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뭐 조심스러워. 네.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50대 50인데 저도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요번에 이제 그 소환 조사하는 목적, 그 네. 혐의가 이전에 세 번보다 훨씬 더 뚜렷해요. 네. 훨씬 더 뚜렷하고 거기다가 사안의 어떤 악성이라고 하는 게 사찰을 그 지시하고 비선보